우리 남성분들이 화장실 공로를 지키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남자들에게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국룰이 하나 존재합니다.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은 자리를 써도 되지만 두 번째 사람부터는 무조건 한 칸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애매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남자들은 100% 공감하실 텐데 주변에 자리가 많은데 누가 바로 내 옆에서 볼일을 본다? 진짜 불편합니다. 왜 남자들은 이런 공룰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남자 화장실 공룰 심리. 지금 시작합니다.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지키고 싶어하고 상대와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퍼스널 스페이스, 즉 개인 공간이라고 부르는 상대와 나 사이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공간을 통해서 말이죠. 자,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인간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철조망이나 울타리, 더 나아가서 성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나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타인에게 위협을 받지 않는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죠. 자, 남자 화장실 공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신 남성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죠. 그 이유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역 화장실 이용 실태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실험 결과를 보면 참가자들이 나란히 붙어서 소변을 보면 배뇨가 시작되기까지 오래 걸렸고요. 또 배뇨 자체의 지속 시간은 다른 조건에 비해 짧았습니다. 서로가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해하고 있어 마음 편히 소변을 보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화장실 공로를 지키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최대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너무 남성들만 이해되는 예시라고 생각돼서 여성분들도 이해할 만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지하철 좌석에 앉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빈자리에 앉을 때도 공룰이 하나 있죠. 무조건 양쪽 맨 끝자리부터 앉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한 자리씩 떨어져 앉는 그거요. 여기서도 주변에 자리가 많은데 누가 내 옆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뭔가 불편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붐비면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 쓰이고 또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 화장실 공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자신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최대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요. 지하철 좌석 끝은 일단 뒤쪽과 옆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위험을 받을 가능성을 줄여주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하철 좌석 끝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하철 외에도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서로 떨어져 있거나 버스를 탈 때도 옆에 사람이 없는 좌석에 먼저 앉게 되는 등 퍼스널 스페이스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여자친구랑 딱 붙어 있는 게 좋던데요. 이것은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해당한 것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퍼스널 스페이스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도 퍼스널 스페이스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같이 있을 때 본인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를 4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밀접한 거리라고 해서 가장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리인 0에서 46cm를 말했습니다. 여담이기는 한데 아마 이 제품 이름이 이 연구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Anyway,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라고 해서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거리인 46cm에서 1.2m를,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상대방과 닿지 않고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리인 1.2m에서 3.6m를, 마지막으로 공적인 거리라고 해서 연설이나 강의 등 개인과 대중 사이의 거리인
3.6m에서 7.5m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남자 화장실과 지하철을 살펴보면 그 장소들은 사회적 거리가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각자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 1.2m는 떨어져야 퍼스널 스페이스가 침해되지 않는데, 그러기는 힘든 공간이기에 최대한 자신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국룰이란 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남자 화장실 국룰과 지하철 좌석 국룰을 가지고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 사이라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의 거리감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퍼스널 스페이스를 잘 파악한다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